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캡틴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허스퍼가 승승장구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리버풀과의 홈경기 2대1 승리를 이끄는 유럽 무대 통산 200호 골을 넣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맨 오브 더 매치에 손흥민 선수가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물론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가 부상 여파로 인해 후반전 도중에 1대1로 팽팽한 상황 와중에 교체 아웃됐고 다른 토트넘의 동료 선수들의 활약도 이어졌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는데요. 이날 경기 주요 기록, 세부 기록과 영국 현지 언론의 평점 평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2대1로 리버풀을 꺾으면서 승점 17점으로 선두 맨체스터 시티를 바짝 추격하게 됐습니다. 맨시티가 6라운드까지 모두 승리했지만 7라운드에 황희찬 선수에게 결승골을 허용하며 울버햄튼에 2대1로 패배했죠. 승점 18점에 멈춰있는 가운데 토트넘 승점 17점, 아스널도 승점 17점으로 맨시티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골득실차 다득점까지 따져서 토트넘이 2위에 올라있고요. 리버풀이 이제 6라운드까지 2위에 있다가 토트넘전 패배로 올 시즌 첫 번째 패배를 당하면서 4위까지 내려왔고요. 또 브라이튼 같은 경우가 에스턴 빌라에 완패를 당하면서 6위가 됐고 에스턴 빌라가 5위로 올라섰습니다. 손흥민 선수 전반 36분 선제골을 넣었고 또 전반 추가 시간에 리버풀의 학포가 동점골을 넣었지만 후반 추가 시간 6분 마팁의 자책골을 끌어낸 토트넘이 2대1로 승리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10명의 맨 오브 더 매치 후보를 선정을 했죠. 토트넘에서 5명, 리버풀에서 5명의 선수를 전문가 패널들이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팬투표를 통해서 맨 오브 더 매치 결과를 소개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45.7%, 투표 인원 31,919명 중에 절반 가까운 이들이 손흥민 선수를 지지하면서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폭풍 선방을 보여준 알리송 골키퍼가 29%로 2위였고요. 또 마지막 결승골을 이끌어냈던 마팁의 자책골을 끌어냈던 페드로 포로가 6.4%로 3위, 그리고 마팁 선수가 이 자책골을 기록하면서 토트넘의 승리를 안기다 보니까 조롱성, 비아냥성의 투표가 몰린 것 같아요. 마팁이 5.8%의 지지를 받게 됐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 스포츠도 영국 내 거주 팬 투표를 통해서 맨 오브 더 매치를 선정을 했는데 알리송 골키퍼가 리버풀이 2대1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내내 보여준 폭풍 선방을 통해서 7.66점의 평균 평점으로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이 됐고요. 승리한 팀 토트넘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선수는 6.36점의 평균 평점을 받은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캡틴 손흥민이 토트넘에 선제골을 넣은 부분들, 히샬리송의 컷백을 잘 마무리했던 부분들이 조명이 됐고요. 토트넘이 정말 2명이 리버풀이 퇴장당한 상태에서도 상대의 이제 수비를 흔들지 못했고, 특히 손흥민 선수가 교체 아웃된 이후에 고전하는 양상이 있었지만 자책골을 끌어내면서 이제 인내심의 보상을 받았던 행운의 승리가 있었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 세부 기록을 보면요, 사실 2명의 수적 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이 주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리버풀을 상대로 모든 지표에서 앞선 경기를 했어요. 기대 득점 값은 2.14골 대 1.28골로 토트넘이 2대1 정도로 충분히 이길 만한 내용의 경기를 했습니다. 기대 위협도 토트넘이 1.8, 리버풀이 1.29였고요. 볼 점유율 정확하게 64.1% 대 리버풀 35.9%, 토트넘이 훨씬 더 많이 공을 소유했고요. 전방 압박, 상대 지역에서 얼마나 더 많이 플레이를 했는가를 봤던 필드 틸트 기록에서도 토트넘이 77.4%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습니다. 물론 리버풀이 무려 2명이 퇴장이 발생했던 일들도 있었지만 슈팅 숫자 24대 12, 2배 가까이 많았고요. 유효 슈팅도 8대 4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이날 경기에 히샬리송이 손흥민 선수와 함께 선발 출전을 했는데요. 시즌 초반과 달리 히샬리송 중앙, 손흥민 선수가 그대로 9번 중앙 공격수 역할을 맡고 히샬리송 선수가 왼쪽 윙포워드로 배치가 됐는데 이렇게 뛰니까 히샬리송의 전투적인 움직임이라든지 연결 움직임들이 살아나고 또 중앙 지역의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이 살아나면서 토트넘이 이제 손톱 체제로 쭉 간다라는 것들이 좀 드러났던 경기예요. 오른쪽에 쿨루셉스키 그리고 10번 자리 딱 공격 미드필더 자리로 메디슨이 들어가면서 지금까지는 조금 메잘라를 쓰듯이 사르가 올라와서 메디슨, 사르가 함께 올라가는 이런 형태도 있긴 했지만 리버풀이라는 강팀을 상대할 때는 확실히 4-2-3-1 대형이었다. 판더펜 로메로가 투 센터백, 좌우 윙백인 우도기와 포로가 인버티드로 들어와서 미드필더 역할을 함께 해주면서 2-4-3-1과 같은 형태로 볼 수도 있겠죠.
히샬리송, 메디슨, 쿠루세스키 선수가 손흥민 선수 원톱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 그 뒤를 또 빌드업하면서 우도기, 비수마, 사르, 포로가 또 만들어가는 축구를 하는 형태였고요.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마칼리스터 선수와 살라 위주로 이제 공격 전개를 했었고 조금은 단조로운 패턴의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커티스 존스가 전반전에 퇴장당했고 후반전에는 학포 대신 교체해서 들어온 디오고 조타까지 퇴장을 당했기 때문인데요. 소파스코어의 기록 기반 평점에서는 결승골을 이끌어낸, 자책골을 이끌어낸 페드로 포로가 8.4점으로 최고의 평가를 받았고요. 리버풀에서는 주장인 판다이크 선수가 8.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 그 다음으로 폭풍 선방 보여줬던 알리송이 8.2점이었습니다. 토트넘에서는 포로 선수 다음으로 8.0점을 받은 제임스 메디슨이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이었고, 손흥민 선수는 7.2점의 평점으로 평점 자체가 아주 높다고 할 수는 없겠는데요. 사실 최전방에서 뛰면서 많은 볼터치 기회를 가져오지 못했고 또 69분을 뛰고 교체 아웃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록적인 면에 있어서는 높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웠죠. 이날 경기 총 4차례의 슈팅이 있었는데 그중에 3차례의 슈팅이 정확하게 골대 안으로 향했고 그중에 하나가 골이 됐고요. 또 무산된 하나의 슈팅도 상대의 수비 블로킹에 맡겼기 때문에 슈팅 정확성 대단한 100%였습니다. 다만 이제 최전방 공격수로 뛰면서 공간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를 좀 하다 보니까 드리블을 한 번 시도했고 이 한 번이 성공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빅찬 스미스가 한 번 기록이 되면서 감점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전방 공격수로 뛰면서 볼터치는 많지 않았지만 25회의 볼터치 속에서 16번 패스를 연결했는데 그중에 패스 미스가 2번밖에 없었어요. 공격수가 패스 성공률 88%가 나오는 게 거의 힘든 일인데 손흥민 선수가 뭐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도 그렇지만은 공격적인 위치에서 이런 놀라운 안정적인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고 또 이번 경기뿐 아니라 아스날전도 2경기 연속 슈팅 정확성 100%에 80%를 넘는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하면서 전방에서의 연계 능력, 소유 능력, 결정 능력을 다 보여줬습니다. 또 키패스도 하나를 기록을 했고요. 다만 감점 요인이 된 것은 역시 2차례의 지상 경합을 또 모두 패배했던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록 기반 평점에서는 감점이 됐지만 경기 영향력은 매우 컸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통계 매체 폰몹의 평점을 보면 조금 더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결승골을 끌어냈던 페드로 포로가 역시 폰몹에서도 평점 8.4점으로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고 그 다음으로 히샬리송 쿨루셉스키가 8.2점, 로메로도 8.2점이긴 했고 손메 듀오,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이 각각 7.7점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리버풀은 패배를 했기 때문에 알리송이 폭풍 선방을 했지만 7.4점이었고 학포가 전반전만 뛰고 교체가 됐는데 또 결정적인 골을 넣으면서 7.5점, 리버풀 선수 중에서는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현장에서 취재한 기자들의 평점을 살펴볼 텐데요. 런던 지역지 이브닝 스탠다드에서는 페드로 포로에게 평점 9점 최고의 점수를 줬고 손흥민 선수에게 8점으로 그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했어요. 포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마티비 자책골을 기록하도록 했던 크로스가 꽤 훌륭했고 또 이 장면뿐 아니라 경기 내내 그런 장면을 만들어낼 만한 좋은 플레이를 많이 했다. 그런 자격 있는 경기를 했다라고 했고요. 특히 공을 소유했을 때 굉장히 편안해 보였고 파이널 서드 지역, 공격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고 또 리버풀의 역습을 막기 위한 마지막 경합도 잘했다. 수비도 잘 커버해줬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포로의 기록을 보면은 10차례 지상 볼 경합 중에 7번 승리할 정도로 이 경합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왔던 포로가 수비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공중볼 경합조차도 한 번 했는데 한 번 승리를 했고 태클 시도를 6번 했는데 6번 다 성공하면서 태클 성공률도 100%였고요. 블로킹 2회, 클리어링 5회, 헤더 클리어링도 1회, 가로채기도 1회, 수비 동작을 무려 14번이나 했고 리커버리도 6번 기록하면서 공격력이 뛰어난 오른쪽 윙백, 풀백이었지만 이젠 수비력까지 진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솔직히 기록 기반 평점도 그렇고 이번에는 뭐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골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포로 선수가 이제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돼도 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의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점을 보면 8점을 주면서 알리송의 멋진 선방에 막힌 장면도 있었고 또 히샬리송의 오프사이드로 인해 무효가 됐던 골 등 두 번째 골도 넣기 쉬울 뻔했던 경기였다. 이날 경기 멀티골을 넣을 만한 경기력이었다 하면서 점점 더 이제는 윙어가 아닌 엘리트 센터 포워드처럼 느껴진다라는 평가를 했어요. 이제 손흥민 선수 윙 포워드나 윙어가 아니라 9번 공격수다. 이제 9번 공격수를 잠깐 맡은 게 아니라 주 포지션이 이제는 9번 공격수인 것으로 봐야겠다라는 평가인데요. 이날 경기 포로 선수의 활약 장면 좀 보시면은 후반 추가 시간 3분에도 포로 선수가 호이비에르가 내준 공을 크로스 패스로 연결해서 히샬리송의 헤더 슈팅 가져간 것, 알리송의 정면으로 갔지만 이게 사실 골이 될 만한 멋진 키패스였고요. 또 결국에 후반 추가 시간 6분에 로메로의 기점 패스를 포로가 크로스로 올린 것, 마팁이 너무 강하고 너무 날카롭게 왔던 그 크로스다 보니까 또 이걸 건드리지 않으면 클로셉스키든 뭐 다른 선수든 히샬리송이든 밀어
넣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책골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 불가항력의 장면을 끌어냈던 것이죠. 포로의 이런 활약들이 이제 있었고요. 인터넷 매체 나인티민이 또 포로에게 8점, 손흥민 선수한테 8점, 나란히 최고의 평점을 줬는데요. 포로에 대해서는 공격으로 전진할 때뿐 아니라 수비적으로 후진할 때 모두 유용한 활약을 펼쳤고,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이제 일정이 지나올수록 수비력이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패스 네트워크가 나오지만 손흥민 선수는 확실하게 최전방 공격 스위치를 맡고 있고, 이젠 측면이 아니라 중앙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유럽 무대 통산 200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는 이제 포처, 문전에서 마무리하는 선수, 약간 사냥꾼 같은 느낌의 그 표현이잖아요. 포처로서 선수 경력의 새로운 단계, 새로운 스테이지에 접어들고 있다. 이제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 활동해왔던 그 프로 경력 전체를 봤을 때 윙포워드, 가짜 윙어, 이제 가짜 7번 이런 평가를 받아왔는데, 아예 중앙 공격수로 뛴다. 호날두 선수가 이제 7번으로 뛰고 또 가짜 7번으로 뛰다가 아예 9번으로 현재 경력의 말기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도 그런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국의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 풋볼 런던은 메디슨 선수가 전반적으로 많이 좋은 평가 받았지만 메디슨에게는 7점 줬고 손흥민 선수한테 8점으로 아주 높은 최고의 평점을 줬습니다. 메디슨에게 7점을 주면서는 역시 선제골, 손흥민 선수의 득점 상황에서 히샤이송에게 히스루 패스를 줬던 부분들, 그리고 왼발 슈팅이 알리송 골키퍼에 막힌 장면들, 오프사이드로 무산이 됐던 히샤이송의 패스에 이은 손흥민 선수의 득점 장면의 패스도 메디슨이었던 점들까지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다만 이제 경기 전부터 무릎 부상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후반에 교체가 됐고, 그 부상의 여파인지 세트피스에서는 좀 평소의 수준에 못 미쳤다. 그래서 좀 감점 요인이 된 것 같고요. 손흥민 선수 8점 줬는데요. 전반전에 자신의 유럽 축구 통산 200번째 골을 터뜨렸고, 알리송이 또 이제 후반전에 손흥민 선수의 발리 슈팅을 슈퍼 세이브로 막았다. 또 후반전에도 골을 넣긴 했는데 빌드업 과정에서 히샬리송의 오프사이드 때문에 무효가 됐다. 후반전에 그 뒤로는 조금 고전했는데 몸 상태 때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선수가 교체가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전반 36분에 이 장면, 앞서 말씀드린 많은 선수들,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히샬리송을 왼쪽 윙어, 손흥민 선수를 9번 공격수로 썼던 전략적인 부분까지 통했어요. 메디슨의 기가 막힌 스루 패스, 히샬리송이 왼쪽에서 보여줬던 영향력, 논스톱 컷백,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수비 2명 사이로 빠져들면서 넣었던 마무리 슈팅까지, 아스널전에 잘 됐던 손메듀오의 플레이에다가 또 셰필드전에 잘 됐던 히샬리송의 왼쪽 측면 플레이까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얼마나 영리한 감독이고 얼마나 팀을 잘 조직하고 운영하는지를 보여주는 전술적인 골이었고요. 또 51분에도 좋은 장면이 있었는데요. 메디슨 선수가 이제 기점 패스를 준 것이 판다이크를 맞고 굴절됐지만 우도기가 뛰어 올려주고 손흥민 선수가 이걸 가슴으로 받은 뒤에 하프발리 슈팅 때린 것, 알리송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이 역시 원더골이 될 수 있었고요. 또 59분 또 한 번 메디슨의 패스를 히샬리송이 침투하면서 컷백 주고 손흥민 선수가 툭 밀어갖고 구석으로 성공시켰는데, 하필이면 히샬리송 선수가 반발 앞서서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이 패스를 받고 컷백을 주다 보니까 무효가 됐어요. 이게 오프사이드가 아니었다면 손흥민 선수가 또 골을 넣을 수 있었죠. 손흥민 선수 이날 경기 해트트릭을 할 정도의 기회 창출 보였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영국 일간지 대중지인 데일리 메일은 비수마와 메디슨에게 9점으로 최고 평점을 줬고, 쿨루셉스키 손흥민 선수한테 8점을 줬는데요. 특히 메디슨에 대해서는 경기를 운영한 선수였다라고 하면서 히샬리송에게 좋은 패스를 주면서 또 기점, 선제골이 기점이 됐고, 알리송의 선방에 막혔기 때문에 두 차례나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 골을 넣지 못한 것이었다고 하면서 최고의 점수를 줬고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그 마무리, 영리한 마무리였다, 스마트 피니시였다고 했고, 두 번째 득점도 할 수 있었는데 알리송이 잘 막았던 것이다. 그리고 68분에 교체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수마 선수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비수마 선수가 이날 경기 116회의 패스를 연결하면서 최다 패스 연결을 기록했는데요. 마그니피선트라고 토크스포츠에서 평가를 했는데, 히트맵 보시면 경기장 전체를 돌아다녔어요.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들어가는 빈도가 이번 경기는 없었지만 배후 커버 능력이 아주 좋았던 경기였고, 이렇게 많이 패스를 연결하면서 122회를 연결하면서 116회를 성공했으니까 무려 95%의 패스 성공률이 나온 겁니다. 게다가 비수마가 안전한 패스, 쉬운 패스만 한 게 아니라 도전적인 패스, 그다음 공격적인 패스를 하면서도 이런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대단한 거고요. 12번의 지상 볼 경합 중에 8번을 승리했고요. 또 4차례나 파울을 얻어냈고요. 2차례의 클리어링과 1차례의 가로채기, 4차례의 태클까지 성공을 했고, 슈팅도 2번이나 시도했어요. 정말 전천후 활약을 펼치면서 비수마가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미드필더로 꼽히고 있고요. 또 비수마 선수가 볼 전진 패스, 볼 전진 캐리 기록에서도 거의 최고 수준을 보였는데, 또 하나 흥미로운 게 로메로의
전진 플레이예요. 그 전에 이제 다이어와 함께 될 때는 로메로가 이런 전진성을 많이 보여주기 어렵고 전진하다가도 무리하게 커버하다가 파울도 많이 했는데 그런 플레이가 사라지고 안정적으로 플레이하고 빌드업 능력도 좋아지고 있는데 로메로의 패스 기록을 보시면 상대 진영에 가서 엄청나게 많은 패스를 했잖아요. 물론 뭐 리버풀이 2명이 퇴장당한 상황에서 더 공격 기회가 많긴 했지만 로메로가 정말 많이 공격에 가담하면서 좋은 패스를 많이 했던 것, 또 앞서 보여드렸던 그 결승골 장면에서도 로메로의 패스를 포로가 크로스로 연결하면서 마티오 자책골이 나온 것들을 보셨을 때 이 로메로 비수마의 후방 빌드업과 전진 능력이 또 대단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 스카이 스포츠도 제임스 매디슨에게 이제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를 줬는데 다만 평점을 보시면 손흥민 선수와 매디슨 선수, 비수마, 비카리오까지 평점 8점 동등하게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비카리오도 이날 대단한 선방을 많이 보여줬고요. 또 매디슨 선수가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의 세부 기록을 좀 살펴보면 매디슨 선수도 이제 부상 이슈 때문에 경기 막판에 교체가 되긴 했는데 이렇게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패스를 많이 시도하면서도 패스 성공률이 86%였어요. 5개의 키패스로 슈팅을 끌어낸 장면이 많았는데 이렇게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는 게 쉽지 않다. 안정적인 중원 조율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비록 크로스 성공은 한 번밖에 없긴 했지만 12번의 크로스가 모두 날카롭게 시도가 됐기 때문에 리버풀 수비를 많이 흔들어 놨고요. 또 4차례의 슈팅이 있었는데 2차례가 알리송에게 막힌 유효 슈팅이었고 2차례는 수비에게 막혔다. 손흥민 선수처럼 빗나가는 슈팅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득점 찬스 패스에 있어서는 0.33 압도적인 1위가 메디슨이었고 그 다음에 0.2회의 페드로 포로, 그 다음에 0.19 로메로였습니다. 살라가 리버풀에서 가장 높은 0.17회였고 비수마 0.16, 히샬리송 0.16,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0.15였는데 원래는 손흥민 선수가 이런 득점 찬스 패스를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는데 최전방 공격수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 히샬리송은 중앙 공격수로 뛸 때 이런 기록이 더 안 좋았는데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뛰니까 지금은 손흥민 선수의 골도 어시스트했고 경기 영향력이 높아졌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이 옳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히샬리송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를 잘 캐치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반 11분에도 메디슨이 10번 위치에서 측면 공격수 위치에 빠져있던 히샬리송에게 패스를 줬고 히샬리송도 문전으로 진입했을 때 무리하게 슈팅을 때리지 않고 크로스 패스를 연결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닿는 선수가 없긴 했지만은 히샬리송의 플레이가 조금 살아나고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의미 있는 장면이었고요. 또 메디슨 같은 경우 오른발 킥이 굉장히 좋은데 49분에 왼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골문 구석을 노린 것을 알리송이 막아낸 장면을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 선수 모두가 양발 슈팅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상대 팀들이 더욱더 막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 메디슨의 슈팅을 페널티 에어리어 지역까지 올라온 로메로가 패스를 줬다라는 부분들까지 로메로가 얼마나 또 공격적으로 플레이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이런 화끈한 축구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최전방 공격수 역할이 정말 좀 신나게 축구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은데요. 다음 경기는 10월 7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킥오프하는 승격팀 루턴타운과의 원정 경기입니다. 어떤 팀도 얕볼 수 없지만 토트넘의 이 루턴전도 화끈한 공격 축구로 연승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경기고요. A매치 데이에 또 튀니지 베트남과의 경기를 위해 손흥민 선수가 한국을 다녀가게 되겠죠. 몸 상태 꼭 문제 없이 무리 없이 다녀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0월 24일에는 풀럼전, 10월 28일에는 크리스탈 팰리스전이 이어집니다. 10월에는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3경기밖에 없지만 이 3경기 여유 있는 일정 속에서 다 이겨서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 나설 수 있기를 좀 응원해보는 마음이고요. 한준TV와 함께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최신 소식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